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대한 거 볼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될 거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인데요.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4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7월에서 9월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원래는 우리가 매입액 하가나 현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수령명세서에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의 신용카드 쪽에 자동으로 금액이 집계가 되는 건데, 실제 기출문제를 풀면 그 매입 매출표 입력을 생략하고 직접 입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면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지 마시고 직접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한카드는 요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자,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은 일반 가세자라고 가정하자. 자, 왜냐하면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면세 사업자나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 가세자한테 매입한 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가세자한테 매입했다라고 전제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다 공제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제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죠. 여기 있네요, 여러분. 택시. 택시는 공제 안 되는 거 기억나시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장권. 입장권 구매한 것도 안 돼요. 항공기, 입장권, 목욕탕, 택시, 미용실, 이발소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제 가능한 거는 요 복합기 구입한 거랑 직원 음료수 구입한 거 요것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현금 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정명세서에 들어가서 공제 가능한 요 복합기랑 음료수 구입한 것, 즉 오피스랑 이음마트 것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피스하고 이음마트 것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매입 매출표 입력 생략하라고 되어 있고 부가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요 금액 여러분 지금 15만 원하고 5만 원이니까 20만 원과 2만 원 요 금액을 신고서에다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안에다가 하시는데 이거는 토너하고 음료수니까 고정자산은 아니니까 일반 매입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안에 신용카드 쪽에 일반 매입에다가 이렇게 20만 원과 2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우리가 사례를 실전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매입 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부속 명세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이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기간은 지금 7, 8, 9월 달 거 하는 거니까 7월에서 9월로 들어가 주십시오. 가주시고 저는 미리 입력해 놨습니다. 미리 입력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7월 31일 날 복합기 구입한 거 오피스에서. 그래서 여기서 F2번 눌러서 오피스라고 우리 거래처 코드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불러와서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용 수중이잖아요, 이거는. 그쵸? 현금용 수중 카드 번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5만원하고 15,000원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월 12일 날 음료수 구입한 거, 이음마트에서. 요거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했으니까 사업용 신용카드 해주시면 되고, 자, 이음마트 이렇게 조회해 주시면은 거래처 코드가 나오니까 코드 걸어 주시고요. 그죠?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사업용 카드로 지금 매입을 한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F2번 눌러서, 자, 요거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걸어주시는 게 맞죠? 자, 사업용 신용카드. 자, 번호가 10000 해가지고 신한카드네요. 신한카드로 구입한 거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 교재에는 그 카드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카드
표시된 걸로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음마트 거는 신용카드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용 신용카드로 썼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금액 입력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걸 닫고, 자, 저장해서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7월에서 이제 9월로 우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 불러오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했을 때 여기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신용카드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인 매출점표 입력을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금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여러분? 20만 원하고 2만 원이었으니까 뭐 고정해서 매입한 건 아니니까 여기다가 직접 20만 원하고 2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문제로 구성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뭐 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입한 게 뭐 비품과 같은 이런 유형 재산이다 그러면 고정 쪽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교재에는 지금 요 카드 번호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카드 번호가 F2번 눌러서 요 카드 번호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4년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두 감가상각자산에 해당이 되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매입매출점표 입력해서 불러오는 걸 봤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매입매출점표 입력을 안 하고 직접 입력하는 형태로가 더 많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4월 8일 날 지금 생산부가 사용할 공장 건물을 구입하고 생계와서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건 매입의 과세로 해서 건물로 입력을 했겠죠. 그렇죠? 5월 12일 날 기계를 구입했어요. 생계와서 받았죠? 그럼 매입의 과세로 해서 기기장치라고 분기를 했겠죠. 그러면 기기장치에 자동으로 불러오는 거고, 6월 22일 날 에어컨을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생겨서 받았으니까 매입의 과세로 해서 비품으로 입력을 했겠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면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서 여기 지금 4, 5, 6월 달 거 조회해 보면 이렇게 불러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입력은 생략하시고요. 요 거래 내역을 보시고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날짜는 지금 보니까 1기 확정이에요. 그럼 4월에서 6월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미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해보면, 자, 첫 번째 주식회사 용을이라는 업체에서 지금 건물 구입한 거, 요거는 이제 날짜가 4월 8일이고 F2번 눌러서 용을이라고 이렇게 코드 만들어 놨으니까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건물 구축물에 해당이 되겠죠. 건물 구축물 해당이 되고 5억에 5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F2번 눌러서 광명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광명 그대로 넣어주시고 기기장치 구입한 거, 그쵸? 금액은 거기 보니까 6천에 600이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자, CK전자에서 매입한 거 있죠? 그럼 그것도 F2번 눌러서 CK전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지금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에어컨, 비품이니까 기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뭐 작성하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끝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걸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고까지 나오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이거는 전부 다 생계와서 받은 거니까, 자,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서, 자, 만약에 부가세 신고서까지 작성하라고 나온다면 1기 확정이니까 1기 확정이면 언제예요, 여러분? 4월 1일부터, 그렇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 1기 확정으로 들어가서
저장된 거 블로그 있습니까? 아니요. 해볼게요. 자, 들어가서 지금 우리 이 자료와 관련된 것만 우리 추가한다고 한다면 세금 계산서 쪽에 고정자산 매입 이쪽에 고정자산 매입 쪽에 금액이 5억 6,800이니까 그대로 5억 6,800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 5,680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들 감가상각자는 취득명세서 작성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작성하라고 나오면 이렇게 들어가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자료에서 여러분 카드로 매입한 게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이쪽 카드 쪽에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저장할 필요 없죠. 이걸 지금 하라고 한 건 아닌데 만약에 부가세 신고서까지 작성하라고 나온다면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정 명세서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자, 그래서 다음 교시에서는 이제 의제 매입세에 가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 받는 게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